안녕하세요, 솔브레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먹는 게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장단 맞춰주면서 감정 소비하는 게 싫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면 그냥 깔끔하게 샤워하고 나와서 혼자 집 근처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 읽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사람 만나려면 장소도 정해야 되고 돈도 써야 하죠. 그리고 1시간 이상 시간 소비도 해야 되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전 이게 게으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지쳐서 번아웃이 온 거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에너지가 없을 때입니다. 가끔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고 할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운가요? 매일이 또 쳇바퀴 돌듯 느껴지시나요? 친구, 배우자, 자녀 연결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라고 느끼고 자신이 게으르다고 또 동기부여나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게으르다거나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잔잔한 사회적인 피로를 호소할 때 이것은 번아웃의 신호입니다. 번아웃은 매우 흔해지고 있으며 일과 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번아웃의 7가지 징후와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영상을 다시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번아웃이 와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일, 수주, 심지어 수년 동안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매우 나빠질 때까지 번아웃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요. 일단 스트레스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번아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약간의 스트레스는 뇌를 더 예리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러나 번아웃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신경계를 변화시키는데요.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무줄을 조금 당기고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매일 여러 번 계속 당기면 고무줄의 형태가 변하게 되죠. 저는 이 스트레스도 고무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무줄이 끊어지면 번아웃이 오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번아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게으름은 성격적인 특성이고 마음 상태는 시간에 따라 안정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노력하거나 자신을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인 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열정을 가졌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흥미나 즐거움을 찾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번아웃의 첫 번째 징후로는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쳐서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스스로 고립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이 해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시시대부터 내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파하기 위해 생존이 필요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를 만들어 유지해왔습니다. 고립감을 느낄 때 신체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해서 고혈당, 피로, 우울, 불안, 체중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신경이 막 쓰이고 감정이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번아웃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소한 부탁을 해도 짜증이 나고 뉴스를 통한 주위의 사건, 사고 등에 관심이 없이 냉정해집니다. 세 번째 징후는 창의력이 부족해집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일상적인 것에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번아웃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자꾸 할 일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이는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번아웃 징후는 자기 관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선택이 점점 나빠지고 더 많은 배달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전혀 먹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위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먹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고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이는 그 순간에는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를 강화시키고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번아웃 신호는 신체적으로 소진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고 취미나 친구를 만날 에너지도 없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에너지도 또한 없습니다. 이런 피로는 피곤하면서도 정신이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밤에 잠들기 힘들고 이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요. 번아웃의 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번아웃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이 올 때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국 작가 그렉 맥유에는 자신의 저서인 이센셜리즘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번아웃된 사람과 번아웃된 줄 모르는 사람. 번아웃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 내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몇 개월이든 휴식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의도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의 첫 번째 징후는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지쳤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유한 다음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 정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기적인 등산 동호회를 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력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셋째, 내 수면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올 때 우리는 늦게까지 깨어있고 피곤하면서도 정신이 깨어있어서 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잠을 더 자는 것으로도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실 거예요. 15분, 20분 더 자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딱 10분만 실행해 보시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특히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책을 보거나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면 점차적으로 더 회복력이 강해지고 삶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인도 음악까지 찾아볼 정도입니다. 평소에 두세 곡 정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 하루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대신 우울한 노래보다는 신나는 노래 위주로 듣습니다. 다섯째, 정중한 거절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외로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나를 희생하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사회적 본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마지막에 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거절을 통해 나를 더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데드라인 설정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1시간만 업무하기, 10시까지 업무하고 무조건 쉬기, 오늘 하루 10개 중 6개 업무 끝내기, 이렇게 작은 일부터 설정해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창의성을 높일 수 있게 충분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여덟 번째,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20초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 단계를 줄여주어서 하기 쉽게 만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단계를 높여서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건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아홉 번째, 운동으로 활력을 높여줍니다. 번아웃의 징후 중 하나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낮아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적 에너지를 높이면 자기 관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해결 방법 중에서 7가지를 실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실천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고 번아웃을 극복하셔서 생산적인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